안녕하세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가면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편인데요. 유독 그 자리가 편하고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좀 더 깊은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단골 고객이 왜 특정 자리를 좀 고집하게 되는지 그 심리, 그리고 레스토랑들은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 충성도, 로열티를 높이는지 그런 영리한 전략까지요.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마이테이블, 단골의 지정석 심리학과 로열티 전략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자주 가는 곳을 넘어서 특정 자리에 애착을 갖는 현상이 생각보다 좀 복잡한 심리랑 연결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오늘 분석에서는 고객의 그 영역 본능이라는 거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레스토랑이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를 어떻게 읽어서 마이테이블이라는 개념으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이랑 실제 사례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고객 입장에서든 아니면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지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우리는 특정 자리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그냥 익숙해서? 물론 그 익숙함과 안정감 중요하죠. 예측 가능한 환경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줄여주니까요. 네네. 매번 같은 자리에 앉으면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아니까 그런데 자료에서 더 주목하는 건 사실 다른 두 가지 심리 기제입니다. 익숙함 이상이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인정 욕구예요. Need for recognition. 이게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인정 욕구요. 네. 단골 고객한테 그 특정 좌석은 그냥 편한 자리가 아니라 이 가게가 나를 알아보고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증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직원이 늘 앉으시던 자리 괜찮으세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는 순간 고객은 그냥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넘어서 뭔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대우받는 느낌? 네, 일종의 뭐랄까 지위를 확인받는 경험이랄까요? 내가 이 공간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군요. 생각해보니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장소에 대한 애정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료에선 영역 본능?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영역 본능, 테리토리얼 인스팅트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단골한테 그 자리는 더 이상 그냥 여러 자리 중 하나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한테 할당된 비공식적 영역처럼 느껴지는 거죠. 비공식적 영역이요? 네, 뭐 내 집 소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좀 실망하는 걸 넘어서 불쾌감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저긴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감정적 소유권 같은 걸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영역을 고객에게 기꺼이 내어준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야,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그냥 자리를 내주는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고객의 자존감, 또 심리적인 영역까지 인정해주는 어떤 소통이군요. 그렇죠. 그럼 레스토랑들은 이 미묘한 심리를 어떻게 구체적인 로열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특히 궁금해집니다. 자료에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공식적 VIP 지정석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VIP 지정석, 비용이 많이 들거나 운영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핵심은 비공식적 운영에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가장 전망이 좋거나 인기가 많은 특정 좌석 한두 개 정도를요. 일반 예약 시스템에서는 아예 선택 불가능하게 막아두는 거예요. 예약 시스템에서 막아둔다. 네. 그리고 고객관계 관리, CRM 시스템 데이터 이걸 통해서 파악된 최상위 단골 고객에게만 이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정하는 거죠. 사실 추가 비용 없이도 고객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한테 빈 좌석은 그냥 비용일 수 있지만 단골에게 내 자리라는 건 강력한 심리적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CRM으로 단골 관리하고 그분들께만 특별한 자리를 준다. 상당히 영리한데요. 근데 이걸 너무 티나게 하면 다른 손님들이 좀 위화감을 느끼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섬세한 실행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면 그 VIP 고객이 도착했을 때 매니저가 조용하면서도 좀 품격 있게 오 고객님 늘 선호하시는 창가 쪽 자리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손님들이 얼핏 듣게 된다면 그 고객은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인상감이 커지겠죠. 근데 이게 너무 과시적이거나
다른 고객을 좀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비공식적 운영, 그리고 세련된 소통 방식, 이게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겠군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이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좌석 선호도 프로필 구축입니다. 단골 고객 개개인이 어떤 자리를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창가 쪽 부스 선호라던가 조용한 구석 자리 선호, 아니면 B-4 테이블, 벽 쪽,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선호 사항이나 이유, 심지어 싫어하는 자리까지 직원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CRM 시스템에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겁니다. 오, 그렇게 모인 데이터는 그럼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고객이 예약하거나 방문했을 때 직원이 이 프로필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고객이 선호하는 그 B-4 부스가 이미 예약됐다면 그냥 만석입니다 하는 대신에 고객님 선호하시는 B-4 부스는 오늘 먼저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신 비슷한 분위기의 B-2 창가 쪽 자리를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다르게 느껴지겠네요. 내가 그냥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 아니라 내 취향이랑 선호를 기억하고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느낌? 와, 감동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은 자신이 그냥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개인화된 배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 레스토랑 정말 세심하다 이런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배려로 만족도를 높인다. 그럼 이런 단골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레스토랑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연결할 방법도 있을까요? 세 번째 전략이 그 부분과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마이테이블을 활용한 신규 메뉴 마케팅입니다. 단골 고객의 그 특별한 자리를 신제품 홍보의 무대로 삼는 거죠. 지정석에서 신메뉴를 홍보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요. 그 단골 고객이 예약한 지정석 테이블 위에 아직 정식 메뉴판에는 없는 신메뉴나 아니면 특별히 들여온 한정판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안내문을 살짝 놓아두는 겁니다. 이때 고객님께 가장 먼저 선보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곁들이면 효과는 훨씬 커지겠죠. 와, 이것도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 되겠는데요. 마치 레스토랑이 내부자처럼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느낌?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고객에게 정보 접근의 우위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네네. 나는 이 레스토랑의 신상품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은 인정 욕구는 물론이고 남들보다 좀 앞서고 싶다는 영역 본능의 또 다른 측면을 자극합니다. 자연스럽게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고객 충성도를 실제 매출로 연결하는 아주 영리한 접근 방식인 셈이죠.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레스토랑 사례가 있나요? 자료에도 좀 언급이 됐었나요? 네, 고급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국내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 일부 미슐랭급 오마카세 아시죠? 셰프에게 메뉴 선택을 온전히 맡기는 방식. 네, 알죠. 그런 레스토랑이나 고급 식당에서는 단골 전용 카운터 좌석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셰프와 가장 가까워서 직접 소통이 가능한 특정 자리를 VIP 고객에게만 예약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셰프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라면 확실히 좀 특별한 가치가 있겠네요. 그렇죠. 셰프가 바로 앞에서 요리 과정 설명해주고 요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경험은 단순한 식사로 넘어서죠. 그 자리는 뭐랄까 높은 지위나 특별한 접근성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인식이 돼서 고객들은 기꺼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예약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해외 사례도 궁금한데요. 유럽이나 미국에 좀 유서 깊은 레스토랑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오랜 역사를 가진 호텔 레스토랑 중 일부는요. 수십 년 이상 방문한 아주 오래된 단골, 예를 들면 유명 인사나 지역 유지들, 이런 분들의 지정석에 작은 명패를 비공식적으로 두는 관행이 있기도 합니다. 명패요? 네, 평소에는 다른 손님도 앉을 수 있지만 그 특정 단골이 방문하면 테이블 위에 그 명패를 다시 놓아주는 거죠. 명패까지 둔다고요? 와, 이건 정말 이 자리는 당신의 것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서 당신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우리는 당신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런 의미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런 경험은 고객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함을 선사하고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결국 레스토랑에서 내 자리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편안함 이걸 넘어서는 아주 깊은 심리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객이 특정 자리에 대해 갖는 애착, 그 이면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또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싶은 본능,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특별한 대우라는 섬세한 서비스로 되돌려주는 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고객의 자아를 존중하는 고차원적인 경영 전략인 셈이죠. 네. 이건 돈으로 쉽게 살 수 없는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레스토랑은 비슷한 테이블, 비슷한 의자 쓰잖아요. 근데 특정 좌석에 당신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레스토랑은 경쟁자랑은 다른 차원의 무기,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을 갖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유형의 시설은 비슷할 수 있지만 무형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차별화되는 거죠.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주 가는 단골집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시 여러분만의 그 자리를 은연중에라도 인정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곳에 대한 애정이나 방문 빈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질문처럼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의 가장 좋은 자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비워져 있을까? 이 질문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맴도네요. 어쩌면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단골 고객의 확실한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그 세심함이야말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비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레스토랑의 마이테이블 전략을 중심으로 고객 심리와 로열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레스토랑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일상 속 다른 공간에서의 나만의 영역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늘 앉는 특정한 자리, 아니면 사무실에서 선호하는 회의실 좌석, 혹은 즐겨 찾는 공원의 벤치 같은 곳들이요. 그런 익숙한 장소에 대한 애착이 여러분의 기분이나 행동, 더 나아가서 그 공간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에 혹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성찰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새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